자, 오늘은 우리 6장 어저께 배웠던 내용에 이어서 할 건데, 어저께 6장 관련해서는 얘기한 게 많지는 않았죠.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가 있었는지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장은 내용이 좀 많아요. 뭐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봐서 알겠지만 거의 한 100장 가까이 되죠. 그만큼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기억해야 될 것도 많아요. 자, 조합회로라는 것이 있었고 순차회로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6장에서는 조합회로를 배울 거고 7장에서 이제 순차회로를 배울 거다. 자, 조합회로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입력을 적당히 조합을 해서 출력을 만들어주는 것을 조합회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조합회로는 항상 현재의 입력 값들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순차회로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어떤 그러니까 회로의 입력 혹은 뭐 출력이 나열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력뿐만 아니라 과거의 입력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피드백 혹은 회귀, 이 단어가 좀 어렵지. 자, 회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회귀 회로를 갖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요 기억 소자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조합 회로가 같이 쓰이는 거 요게 우리가 순차 회로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순차 회로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할 거고 조합 회로를 보게 되면 입력은 뭐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출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조합 회로는 우리가 논리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요것이 우리가 뭐 많이 봐왔지만 조합 회로예요. 논리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만든 조합 회로인 거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연습해야 될 거. 물론 이제 뭐 여기 딜레이 타임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는 입력을 잘 조합을 해서 출력을 만들어주고 최종 부호함수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어저께 연습했었죠. 그래서 자, 들어가는 입력을 각 게이트들마다 각각 써주고 그리고 그 출력들을 각각 다 써준 다음에 걔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를 그 선을 따라서 다시 써주고 그래서 최종 출력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 뭐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뭐 우리가 하나 더 해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분석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설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설계예요. 설계인데 설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분석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자, 분석이 조금 더 쉬우니까. 그렇죠? 분석은 어떻다? 일단 회로가 주어져요. 회로가 주어지고 입력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런 입력이 이런 회로에 들어갔을 때 출력이 뭐가 나오는지를 예측하는 게 분석이에요. 혹은 뭐 해석, 뭐 어널시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설계는 입력과 출력 상황이 주어져요.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오는 회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회로가 물음표인 거야. 자, 분석에서는 출력이 물음표예요. 출력이 뭔지가 물음표고, 자, 해석, 분석 혹은 해석에서는 출력이 물음표고, 설계에서는 회로가 물음표예요. 입력이 있고, 여기 회로가 있고, 여기 출력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물음표인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설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와 같은 분석 방법들을 보는데 자, 어저께 여기까지 봤어요. 그렇죠? 부호함수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봤었고 오늘 진리표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해보겠다라고 했었죠. 자, 진리표를 이용한 분석 방법은 주어진 회로를 주어진 입력,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이제 주어진 입력이라기보다는 모든 입력 상황들을 다 고려하는 거죠. 모든 입력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자, 출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부호함수식. 그리고 이제 진리표를 이용한 분석이에요. 자, 물론 이제 뭐 입출력 파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자, 여기 있는 이 부호함수식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자, 진리표를 이용한 분석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자, 원래 뭐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0000이라는 입력이 ABC에 들어갔을 때 얘를 대입을 하면 뭐 여기 X 나오고 Y 나오고 G 나오고 T 나오고 F 나와서 그 F 결국 F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하라는 얘기지.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일일이 다 대입하면서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던 그러니까 앞에서 바로 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부호함수식은 유도해야 돼요. 유도하고 이 부호함수식의
요 형태가 나오잖아.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SOP, POS 중에서 SOP 형태죠. 그럼 SOP 형태는 어떤 걸 나타내요? 1을 나타내, 0을 나타내. 1을 나타내지. 그렇죠? 여기 쓰여져 있는 이 각각의 항이 이 입력 조합들 중에서 1을 나타내는 결과들, 부호람 수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ABC라고 하는 거는 SOP 표현을 했으니까 1, 1, 1에 해당되지? 그치? A'BC라고 하는 거는 0, 1, 0에 해당되겠네요. 그쵸? 자, B'C예요. B'C니까 B는 0, C는 1이고 A는 0도 되고 1도 될 수 있겠지. 그래서 001 혹은 101. 자, 이렇게 4개의 항, 4개의 입력 조합일 때의 출력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첫 번째로 111에 해당되는 거 1. 그리고 010 어디냐? 010에 해당되는 거 쭉 가다 보면은 1. 001에 해당되는 거 또 1. 101에 해당되는 거 1. 이렇게 총 4개의 항이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주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진리표를 이용한 회로 해석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SOP 표현, 또 POS 표현들을 왜 배웠는지를 이제 알겠죠? 자, 이런 복잡한 회로가 나왔을 때 부호람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리표를 채우는 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SOP 표현 혹은 POS 표현을 이해하면 그 채우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입출력 신호 파형을 이용한 분석인데 사실 요거는 뭐 글쎄 시험에 내기는 어렵겠지. 뭐 그려라를 이 클래스에다가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낼 수도 있어.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여러분들 연습장 있잖아요. 연습장에다가 쓰고 그거를 사진 찍어서 올려라라고 작년에는 했었어요. 근데 뭐 올해도 할지 말지는 봅시다. 네, 그거 아니어도 중요한 문제가 많아서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봅시다. A, B 그리고 OR 게이트니까 여기가 A 플러스 B지 그리고 C가 여기로 들어가죠. 그러면 자 A 플러스 B에 C를 곱하고 얘의 다시 프라임이 되는 경우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써줘도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드모랄 법칙을 이용해서 자 A 플러스 B의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으로 쓸 수 있죠. 요거 이렇게 쓰면 그치? 뭐 얘까지 풀어주고 싶으면 자 얘를 풀어주면 A 프라임 곱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이 되겠네요. 자, 드모랄 법칙 풀어줄 때 프라임이 괄호가 없어지면서 프라임이 없어지면 그 안쪽에 A가 쓰여져 있으면 A 프라임 더하기는 곱하기로 곱하기는 더하기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써주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이때에 여기를 보면은 지금 A, B, C의 입력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A, B, C의 입력을 각각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 0, 0, 1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Y가 얼마고 F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력이 0, 1, 1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0, 0, 다시 1 이런 식으로 입력 조합이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각각의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이 F 출력 파형을 그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우리가 부호람 수식을 유도해야 이 출력 파형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리표를 그려줘야 또 이거를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위해서 부호람 수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 2개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예제 6.1에 대한 건데 지금 보면은 뭐 여기 A, B가 있고 여기가 A 플러스 B에 해당되고 자 여기 C가 들어가고 여기는 C 프라임이 나오겠네요. 지금 낫 게이트를 거친 거죠. 그리고 여기 D가 들어가고 있고 자 여기 C가 들어가고 여기 A 플러스 B니까 Y에 해당되는 거는 A 플러스 B의 C G에 해당되는 거는 C 프라임 D 여기가 C 프라임 D가 되겠죠. 그러면 OR 게이트는 거치면 A 플러스 B의 C 더하기 C 프라임 D에 해당되겠네요. 이거는 간략화는 어렵겠다. 그치? 예.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진리표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풀어 써줘야 돼요. 그러면 AC 더하기 BC 더하기 C 프라임 B. 지금 변수가 4개짜리이기 때문에 자, 얘에 해당되는 거. 지금 A는 1, 그 다음에 B는 0과 1을 다 가질 수 있고 C는 1, 그리고 D는 0, 1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총 4개의 조합이 나오겠네. 얘 2개, 얘 2개 조합이니까. 그렇죠? 1, 0, 1, 0이 있고 1, 0, 1, 1이 있고 1, 1, 1, 0이 있고 1, 1, 1, 1이 있겠네. 이렇게 총 4개의 조합이 AC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BC 같은 경우는 자 A는 0과 1의 조합을 가질 수 있고 B는 1을 가져야 되고 C는 1을 가져야 되고 D도 0과 1을 가져야 돼요. 얘도 총 4개의 조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은 0, 1, 1, 0, 그 다음에 1, 1, 1, 0, 그 다음에 0, 1, 1, 잠깐만, 헷갈린다. 0, 1, 1, 0, 0, 1, 1, 1, 1, 1, 1, 0에 1, 1, 1, 1 이렇게 총 4개의 조합이 BC에서 나와요. 얘도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자 A는 0, 1을 갖고 B도 0, 1을 갖고 C는 0을 가져야 되고 D는 1을 가져요. 그러면 0, 0, 0, 1, 0, 1, 0, 1, 1, 0, 0, 1, 1, 1, 0, 1 이렇게 총 4개. 자, 얘에 해당되는 진리표상의 값들의 1을 채워놓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자, 이 조합에 맞춰서 출력 F 값을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출력 파형도 그릴 수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출력 파형 그리는 거. 자,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조합회로의 설계예요. 그렇죠? 조합회로의 설계를 보면 뭐 목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목표, 최소 개수의 게이트를 이용한다. 뭐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최소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호람 수식을 간략화했었죠. 간략화를 위해서 우리가 법칙들을 이용한 간략화가 있었고 그리고 5장에서 배웠던 카노프 맵을 이용한 간략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카노프 맵을 이용할 거예요. 법칙보다는 카노프 맵을 이용한 간략화를 이용해서 자, 하게 되면은 최소 개수, 그다음에 구조가 당연히 구조가 간단해지겠지. 그리고 자, 단계도 적게 만들면 좋아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최소 2단계는 나와야 돼. SOP 표현이라고 한다면 AND 게이트 연산이 있고 OR 게이트 연산은 반드시 나와야 되죠. POS라고 한다면 우리가 OR 게이트 연산을 거치고 난 결과가 AND 게이트 연산을 거치게 되어야 되니까 적어도 2단계는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2단계로 줄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최소. 그렇죠? 그래서 설계 절차는 이와 같아요. 자, 일단 설계 절차를 여기 나왔는데 문제가 주어지겠죠.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질 거고 그 문제 상황을 봤을 때 자, 구현할 기능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라는 얘기예요. 사실 뭐 복잡하게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입력이 몇 개고 출력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입력과 출력을 내가 어떤 변수로 할당할 건지를 정해야 돼요. 그래야 부호함수식도 그릴 수 있고 아니 부호함수식도 구할 수 있고 진리표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부호함수식을 구하기 위한 진리표 작성을 해요. 자, 진리표를 먼저 그려줘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부호함수식을 구하는데 간략화를 시켜야 되니까 카노프 맵을 이용해서 부호함수식을 유도해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회로의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순서는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기억합시다. 처음에 뭐? 입출력 변수를 몇 개를 쓸 건지 그리고 내가 입출력 변수를 뭘로 할당할 건지 그걸 먼저 정해야 돼요. 물론 이제 문제를 읽어야겠지. 문제를 읽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얘부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입력과 출력의 개수를 정확하게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표를 잘 그려야 돼. 그려진 진리표에서 뭘 해야 돼? 카노프 웹을 그려서 최대한 간략화된 부호함수식을 유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AND 게이트, OR 게이트, 뭐 NOT 게이트 등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AND, OR, 뭐 NOT 게이트를 다 쓸 수 있으면은 그걸 다 써서 하면 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뭐 NAND 게이트나 NOR 게이트 같은 경우에 맞는 게이트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NAND 게이트만 가지고 회로를 구성해라 라는 게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서 종합적으로 다 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6, 7, 8장에서 다 쓰인다라고 생각하고 앞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설계 사례가 나왔죠. 다수결 회로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다수결 회로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말 그대로 어떤 투표를 했을 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뭐 1이냐 0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입력과 출력을 우리가 신경 써야겠지. 그치? 일단 출력은 몇 개일까? 출력은. 만약에 무승부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찬성 혹은 반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출력은 하나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출력은 하나고 입력이 몇 개냐는 몇 사람이 있냐라는 거겠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냐에 따라서 입력 변수 혹은 입력의 개수가 정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읽어봐야지. 몇 명이 여기 투표를 하러 와 있는지.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3명의 위원들이 스위치를 1개씩 배당받았대. 그러면 각각이 투표권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면 총 몇 개의 입력이 있어요? 총 3개의 입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A, B, C라는 총 3개의 입력 변수를 할당했어요. 이해되죠? 자, 입력과 출력의 개수를 우리가 그리고 입력과 출력의 변수를 우리가 마련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읽어봅시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찬성한다면 투표 스위치를 누르고 자, 눌렀어. 그쵸? 눌렀으니까 누르는 행위 뭐? 우리가 1로 볼까? 이거 정해야 돼요. 내가 정하는 거야, 이거는. 투표, 그러니까 스위치를 누르는 거를 1로 보겠다라고 내가 정한 거야. 이것도, 이런 것도 정해줘야 돼요. 이거, 누르지 않는다면 0으로 보겠다. 자, 그리고 만약 2개 이상의 스위치가 눌러진다면, 이게 이제 다수결인 거죠. 2개 이상의 스위치가 눌러진다면, 다시 말하면 A, B, C의 변수 중에 적어도 2개 이상이 1이 들어오면, 그때 뭐다? 램프가 켜진다. 켜지는 거니까 이때 이 값을 1로 보겠죠. 그치?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 on, off를 가지고 뭐 on, off, 뭐 true, false 뭐 났을 때 true가 1, 그다음에 on이 1, 뭐 하이 볼테이지가 1,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램프가 켜지는 거를 1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문제 상황 다 파악했고 변수 할당했고 그럼 뭐 해야 돼? 진리표를 그려야겠지. 그렇죠? 다음 단계에 진리표였죠. 진리표를 그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입력 변수들을 다 고려해요. 총 3개의 입력이 있죠. 그러면 000부터 시작해서 111까지 총 8개의 입력 조합이 나오겠죠. 이 각각의 입력 조합에 대해서 출력을 결정해 줘야 되지. 자, 어떻게? 1이 2개 이상이면 1, 아니면 0이에요. 자, 얘는 1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당연히 0. 자, 얘는 1이 하나, 여기도 하나, 그럼 0, 0이지. 자, 1이 2개 나왔어. 그러면 드디어 얘는 1이에요. 1이 하나, 그래서 0. 자, 2개, 여기도 2개, 그래서 1, 1. 입력 3개, 1. 자, 진리표 다 그려졌죠? 이제 뭐 해야 돼? 카노프 맵을 이용해서 부호함수식을 유도해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진리표를 그리는 것까지 했고 자, 이 진리표를 이용해서 간략화 과정 거치지 않고 지금 여기 이렇게 쓰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냥 SOP 편에 따라서 한 거죠. 그렇죠? 간략화 없이 연습 뭐 잘 하겠지만 연습해 보면 자, 얘를 우리가 SOP 표현으로 구하면 A 프라임 BC죠? A 프라임 BC. 얘는 A B 프라임 C. A B 프라임 C. 얘는 A B C 프라임. 얘는 A B의 C 프라임. A B C네.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다 더한 얘가 간략화가 진행되기 전의 그러니까 카노프맵을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간략화가 진행되기 전의 부호함수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략화를 하기 위해서 카노프맵을 그리면 자, 연습을 해봅시다. 일단 세로축에 A를 쓰고 가로축에 BC를 쓰면 0, 1이 있고 자, 00, 01, 11, 10으로 채워주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 000에 해당되는 거 0이지. 그 다음에 001에 해당되는 거 0. 010에 해당되는 게 여기니까 그게 0, 011이 1이에요. 그리고 자 100이 0. 나머지는 다 1이네. 그렇죠? 이렇게 채워져요. 자, 얘를 우리가 가장 크게 묶을 수 있는 그러니까 2의 n승계로 가장 크게 묶을 수 있는 조합으로 묶어봅시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위아래로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3개로 묶을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얘를 1번으로 보고 얘를 2번으로 보고 얘를 3번으로 봤을 때, 자, 1번에 해당되는 거 보면은, 자, A는 1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유지하는 거죠.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A. 자, B와 C는, 자, B는 0에서 1로 바뀌었으니까 제거하고 C는 1로 유지되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AC가 나오고요. 자, 2번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보면은 얘도 역시 A는 1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A. 그다음 B는 1로 고정되어 있네. C는 1에서 0으로 바뀌어요. C 버리고 B만 남겨두면 되죠. B. 자, 3번에 해당되는 거 지금 요거예요. 아래 위로 되어 있는 거. A가 0에서 1로 바뀌고 있죠. A는 제거하죠. B, C는 둘 다 1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B, C로 돼.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간략화를 하고 나면 뒤에 다시 나오긴 할 텐데 AC 더하기 A, B 더하기 BC로 간략화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원래 뭐 4개의 항이 있었던 게 3개 항으로 바뀌었고 입력도 지금 두 개씩 들어간 입력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써 있었지? AC, AB, BC. 그래서 AC, AB, BC로 줄여져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부호함수식까지 간략화를 해서 구했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회로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뭐 이것들은 그냥 일단은 뭐 저런 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이해가 잘 안 될 거니까 저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 안에 있는 얘만 좀 봅시다. 자, A, B, C라는 입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 B, C라는 입력이 있고 먼저 A, B의 AND 게이트 연산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자, 여기 AND 게이트가 하나 있고 입력이 A가 B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AC가 있지. AC가 있으니까 여기다 그릴까? 가운데 AC를 AND 게이트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A가 들어가고 여기서 C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BC 얘는 여기 뭐 B 자, 가급적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브랜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릿지 혹은 브랜치라고 하는데 얘에서 같은 입력인데 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된 데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값이 크로스되는 값이 어떻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껍게 동그라미를 쳐서 이 값이 여기서 이렇게 전달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AB, 그러니까 뭐 세 개의 AND 게이트 연산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OR 게이트로 세 개의 출력을 연결시켜주면 되지? 자, OR 게이트, OR 게이트, OR 게이트. 자, 이렇게 해서 F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회로 구성이 맞췄어요. 회로 구성이 끝났어요. 알겠지? 자, 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맙시다. 네. 머리 아파. 내년에 지겹게 할 거야. 알겠죠? 자.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어떤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조합회로에 대한 상황이 나오는 거고, 자, 가산기라는 게 나왔는데, 자, 가산기라는 게 말이 참 어려워 보이는데 덧셈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덧셈.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어요. 출력이 S와 C가 나오는 회로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얘기했을 때 이게 덧셈기다라고 얘기했었지. 그거예요. 입력들의 합을 구해서 합과 캐리를 구하는 게 가산기예요. 근데 가산기에 2개가 있어. 여기 보면은 이제 애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반가산기가 있고 전가산기가 있어요. half adder, full adder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자, 2비트들을 더하고 합과 올림수를 발생하는 회로가 반가산기예요. 그리고 자, 전가산기는 3개의 비트들을 더하고 합과 올림수 비트를 발생하는 회로. 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렇죠? 차이 알겠어요? 이것만 읽어서? 뭐냐면 반가산기는
이거예요. A, B라는 우리가 덧셈할 때 두 개수를 더하는 거예요. A, B라는 입력을 더해주는 거야. 얘를 더해서 출력 결과가 썸과 캐리가 나오는 거야. 얘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로가 있어. 그 전 단계에서 올라오는 캐리가 있을 수 있겠죠. 계산을 할 때. 얘는 그 전 단계에서 올라오는 캐리를 고려 안 하고 하는 가산기예요. 근데 얘는 캐리까지 고려한 그러니까 입력이 3개가 들어가는 게 A, B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이게 C라고 나왔는데 이게 A, B, C에 대한 게 아니라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자. A, B, C가 돼버리네. X 더하기 Y를 계산했을 때 자, 썸과 캐리가 나오는 게 반가산기예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자, C0라고 하는 건 캐리예요. 그 이전 BTS 계산된 캐리. 이거를 계산했을 때 썸과 그 다음 단계의 캐리가 나오는 게 전가산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회로를 우리가 좀 보면서 얘기합시다. 먼저 나오는 거는 반가산기겠지. 그렇죠? 반가산기가 나왔어요. half adder라고 되어 있고 지금 입력 2개가 들어갔을 때 합과 캐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게 뭐예요? 가산기를 만들라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입력 2개에 대한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가 문제 주어진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출력이 뭐가 나와야 돼? 썸과 캐리가 나와야 돼. 자, 입력이 2개가 들어가고 출력이 2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 중에 입출력 관계, 입출력 변수 개수 그리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알았어야 되지. 자, 2개 입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뭘 해야 돼? 진리표 그려야겠죠. 그렇죠? 입력 A, B 2개, 출력은 썸과 캐리 2개. 그러면 자, 진리표를 채워주는데 00, 01, 10, 11의 총 4개의 조합이 있어요. 자, 0과 0의 합이 되면 그때 뭐가 나와? 썸은 0이겠지. 캐리는 당연히 0이겠죠. 자, 0과 1을 계산하게 되면 썸은 1, 맞죠? 캐리는 0. 1, 0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썸은 1, 캐리는 0. 마지막 1을 더했을 경우에는 썸은 0이 돼요. 캐리가 대신 하나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것들을 놓고 우리가 뭘 해야 돼? 카노프 맵을 이용한 간략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입력 변수 2개짜리는 우리가 카노프 맵을 안 쓰죠. 그렇죠? 그래서 얘와 얘에 대한 거를 신경 써주면 되죠. SOP 표현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지금 썸에 해당되는 거는 A', B 더하기 A, B'이에요. 그리고 캐리에 해당되는 거는 얘만 1이네. A, B예요. 자, 여기 있는 이 형태 어디서 봤지? 언제 봤어요? exclusive OR gate에서 봤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얘를 간단하게 A exclusive OR B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려져 있는 거 같이 봅시다. A, B의 입력이 들어가고 있고 자, A, B의 입력이 exclusive OR gate를 거쳐서 자, 출력 썸으로 나타나는 거고 캐리는 AND 게이트를 거치면 되죠. 그래서 A와 B의 입력이 AND 게이트를 거쳐서 이렇게 캐리로 나타내지는 우리가 half adder를 설계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우리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데 설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 문제를 일단 잘 읽고 입력과 출력의 개수를 파악해요. 그리고 입력과 출력의 변수를 할당해요. 그리고 뭐? 진리표를 잘 그려줘.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필요하면, 간략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카노프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된 부호함수식을 유도해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회로를 그려주면 끝나요. 쉽지? 그죠? 자, 봅시다. 우리 전가산기 봅시다. 전가산기라는 건 아까 얘기했었죠? 뭐와 뭐? 입력이 총 3개예요. 자, 입력이 총 3개인데, 그러니까 2개,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간, 진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 A, B 2개,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올라오는 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얘는 그 전에서 올라오는 캐리예요. 만약에 내가 뭐 여러 개의 덧셈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얘를 연산했을 때 여기로 캐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는 캐리까지 고려한 총 3개의 입력에 대한 우리 덧셈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전 가산기예요. 물론 제일 하위 비트에서는 캐리가 없을 테니까 이때는 반가산기를 쓰거나 아니면 입력되는 캐리를 그냥 무조건 0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입력이 이렇게 3개가 나와야 돼요. 출력은 몇 개 나와야 돼? 썸과 캐리 2개가 나오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썸과 캐리 그대로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이제 진리표를 그려야지. 그렇죠? 진리표. 그래서 A, B, C, I 그리고 S와 C0에 대한 진리표를 그려줘요. 총 3개의 입력이기 때문에 총 8개의 입력 조합이 나오겠죠. 000부터 111까지에 대한 거고 보면은 지금 요 경우에 대해서는 썸과 캐리가 다 0이고 이 경우는 자 1이죠. 썸만 1, 캐리는 0. 요 경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 경우는 썸은 0, 캐리는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해당되는 것들도 다 그렇고 자, 요 경우만 특이하지? 썸도 1, 캐리도 1이에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입력 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이제는 간략화를 진행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된다? 카논팹을 이용한 부호함수식의 간략화를 진행해야 돼요. 그러면 출력 2개니까 각각에 대한 카논팹이 나와야 돼요. 총 카논팹이 2개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 뭐 여기 그려져 있는 걸 같이 봅시다. A 있고 BCI를 이렇게 그룹을 지었어요. 그러면 01, 그 다음에 00, 01, 11, 10으로 쓰면 되죠. 자, 1111에 해당되는 거, 지금 썸에 대한 걸 먼저 봅시다. 지금 001에 해당되는 거, 지금 보면은 001에 해당되는 거 여기. 그 다음에 010에 해당되는 거 여기. 100에 해당되는 거, 그쵸? 여기. 그리고 지금 111에 해당되는 거 여기. 이렇게 4개의 셀이 1로 채워졌어요. 자, 인접한 셀이 없죠. 그러면 얘는 간략화가 불가능하지.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1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 1로 나타나는 것이 뭐? exclusive or. 1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 여기서 얘기하는 1의 개수는 자, 얘와 얘 001이잖아. 그러면 여기 1이 하나. 그렇죠? 얘는 010이니까 여기 1이 하나. 그러니까 입력 변수의 1의 개수가 몇 개냐를 따져서 1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에만 1로 되는 것. 아니, 1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1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만 1로 나타나는 게 뭐? exclusive or. 1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 1로 되는 게 exclusive nor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는 exclusive or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것도 exclusive or죠. 2개의 변수로 봤을 때 캐리까지 고려했을 때도 exclusive or야. 그러면 우리가 가산기에서 덧셈, 그러니까 썸을 계산할 때는 exclusive or 게이트를 쓰는구나. 자,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자, 올림수에 대한 걸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1, 1, 1, 1이네? 그러면 이제 여기 뭐야? 카논팹을 채워야 되는 거고 나머지 다 0이고 0, 1, 1에 해당되는 거 0, 1, 1에 해당되는 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1, 0, 1 1, 0, 1에 해당되는 거 1 1, 1, 0에 해당되는 거 1, 1, 0에 해당되는 거 여기 1, 1, 1에 해당되는 거 여기 이렇게 총 4개의 셀이 1로 채워졌어요. 그럼 얘는 간략화가 가능하죠? 아까 앞에서 봤었던 거랑 비슷하지? 같지? 비슷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자, 얘에 대한 카논팹 간략화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해요. 그냥 그거 참고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부호함수식까지 유도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설계하면 되지. 이제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디자인해 주면 되죠. 회로 구성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은 자, 썸에 대한 거 회로 구성 이렇게. 그리고 캐리에 대한 거 회로 구성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배우는 처음 단계니까 B'이라는 것도 입력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입력단은 지금 원래 3개의 입력 있잖아요. A, B, CI. 그렇죠? A, B, CI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뭐 A' 혹은 B'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얘에서 얘를 거쳐서 뭐 AND 게이트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줘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그냥 너무 어려울까 봐 A 프라임, B 프라임도 입력으로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 원래는 아까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A, B, C를 그려놓고 얘를 이렇게 뭐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전달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총 3개의 입력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뭐 썸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캐리 아웃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그려주면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전가상기가 있는데 자, 부호함수의 변형을 통한 회로의 간략한데 굳이, 그치? 굳이 우리가 좋은 거 있는데 어려운 거 쓸 필요 없잖아?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쓰여져 있지만 자, 카노프 맵 잘 씁시다. 책에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냥 잊어버리지 말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읽어는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3장과 4장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간략화가 가능하더라. 그런데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지. 그렇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룹을 묶으면 얘에 해당되는 거 A에 B, 얘에 해당되는 게 지금 A 프라임, B, C, I, 얘에 해당되는 게 A, B 프라임, C, I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처음에 나왔던 얘가 그룹화가 안 된,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그룹화가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얘를 묶고 얘를 묶고 얘를 묶어서 나타내는 형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가상기인데 지금 여기를 좀 다시 봅시다. 지금 전가상기인데 얘를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C 아웃을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했던 이유가 얘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A 익스클루시브와 B가 있고 거기에 C, I가 있고 거기에 AB의 곱이 아니야 AB의 곱이 더해지는 형태로 되는 게 지금 캐리죠. 자, 예를 보면은 A 익스클루시브와 B가 있고 거기에 C, I라고 하는 것을 익스클루시브 OR을 시켜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아까 봤었던 해퍼헤더에 해당되는 거죠. 캐리 고려 안 한 해퍼헤더야. 그렇지? 입력 AB가 들어가고 S라고 하는 출력이 A와 B의 익스클루시브 OR로 계산되는 거고 캐리가 A와 B의 곱으로 계산돼요. 그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해퍼헤더였어요. 자, 해퍼헤더가 있고 여기 또 해퍼헤더가 있어요. 근데 이 해퍼헤더에는 자, A와 B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A와 B가 2개짜리 입력이 들어갔을 때 썸이잖아. 거기에다가 지금 캐리를 더해주는 형태가 되는 게 지금 요거죠. 그렇죠?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가 결국은 덧셈의 썸을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거를 거쳐서 나오는 게 최종 출력이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 지금 뭐예요? 해퍼헤더가 2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에서 A와 B의 합을 계산하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 뭘 계산해? A, B의 합과 A, B의 썸과 캐리의 썸을 계산을 해서 나타내 주는 거. 그럼 이게 총 3개짜리 입력에 대한 풀 에더가 되는 거죠. 전 가산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형태 잘 봐두세요. 해퍼헤더 2개를 연결해서 전 가산기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캐리 하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캐리 아웃이 나오고 캐리 아웃이라고 하면 저기도 헷갈리는구나. 자, 그러니까 A와 B의 계산에서 나오는 그 캐리가 있고 그 캐리와 지금 여기서 나온 또 캐리가 있는 거죠. 그 캐리를 계산을 해서 최종 캐리를 계산하는 형태가 돼요. 그렇지? 그래서 총 3개의 입력이 들어가고
두 개의 출력이 나온 형태인데 해프헤더 두 개를 직렬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풀헤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자, 가산기와 레지스터에 대한 거, 카운터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산기의 형태, 일단 기본적으로 해프헤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외우고요. 그리고 풀헤더를 계산할 때 자, 해프헤더 두 개 연결시키고 그리고 지금 요것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자, 얘가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와 같은 형태를 잘 봐두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A와 B의 입력이 들어가서 자, 여기서의 출력이 A exclusive B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가요. A exclusive와 B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같은 요 A exclusive와 B가 여기 AND 게이트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얘는 A, B가 되겠지? 그렇죠? A, B가 되고 이 A, B가 지금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CI라고 하는 것이 여기 한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한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자, 여기서의 출력, 그러니까 S의 출력, S라고 하는 거는 A exclusive와 B의 다시 exclusive와 CI가 되지. 그냥 요거는 우리가 풀었을 수 있었어요. 바로 굳이 안 묶고 A exclusive와 B exclusive와 CI로 세 개에 대한 exclusive와 연산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자, 요게 썸이에요. 캐리 아웃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A exclusive와 B의 CI 아니 이렇게 여기를 CI 얘네 두 개의 합이니까 A, B 더하기 A exclusive와 B의 CI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게 C out. 옆에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거지. AB 더하기 A exclusive와 B의 CI를 곱한 것이 그래서 저거를 유도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된 게 우리가 어떤 거냐 하면은 자,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의 비트들을 더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개의 비트들을 더할 때 뭐 가령 뭐 A1, A2, A3, 뭐 A4 이런 식으로 있고 B1, 뭐 B2, B3, B4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거 하나를 연산하기 위한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요 자릿수 비트 수를 하나를 연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풀 애더 하나가 필요해요. 그러면 총 4비트의 덧셈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개가 필요할까? 4개의 풀 애더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거와 관련된 얘기가 지금 뒤에서 나올 거예요. 자, 병렬 가산기라는 게 있어요. 병렬 가산기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 얘 계산하고 여기서 결과가 이렇게 넘어가서 얘 계산하고 다시 결과 넘어가고 얘 계산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요거는 이제 병렬 계산기라기보다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뭐 리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캐스케이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건 이게 파도 치는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뭐 파도가 전달될 때 이 파동이 이렇게 전달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캐스케이드,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된 거예요. 얘가 다음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캐스케이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그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쫙쫙 연산되는 거야. 내가 입력을 다 준비시켜 놓고 그냥 딱 하면은 그냥 쭉 내려와서 이 출력이 나오는 형태예요. 자, 요게 병렬 계산기인데 병렬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각 자릿수에 대한 캐리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병렬 계산기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리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올림수 미리 보기 계산기인가? 뭐 그게 아마 저기 뒤에 8장에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병렬 계산기의 컨셉만 알고 있읍시다. 병렬 계산기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 비트들로 이루어진 이진수들 간의 덧셈을 수행하는 회로이다. 그리고 4비트 병렬 가산기라는 거는 자, 4개의 전 가산기, 비트 수만큼의 풀 애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방금 전에 A1부터 A4까지, 그다음 B1부터 B4까지의 총 4비트에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였죠. 자, 2개의 입력들이 이렇게 묶어지고 풀 애더가 총 4개가 있어요.
그리고 풀헤더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A와 B의 입력 외에 캐리의 입력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자, 맨 최하위 비트에서는 그 전 비트에서 올라오는 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리를 0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캐리가 이 다음으로 연결되고 이 캐리가 다음으로 연결되고 이 캐리가 다음으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가 돼요. 알겠지? 자, 이게 병렬 가상기의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비트 병렬 가산기에서 이거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자, 총 4비트짜리가 있고 얘네들을 실제 과정을 보이라는 건데 뭐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이제 해보는 게 관건인데 앞에서 보면은 0011, 0110이에요. 자, 얘가 A0라고 하고 얘가 A3라고 합시다. 지금 A0부터 A3였나? 어떻게 했다는 게 있었지? A1부터 A4까지군요. 얘를 A1, 제일 끝에를, 그러니까 제일 하위 비트를 A1으로 보고 제일 최상위 비트를 A4로 봐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부호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이진수 표현으로 보면 돼요. 알겠지? 뭐 얘는 B4가 있고 이제 B1이 있고 뭐 사이가 이렇게 점점점 있겠지? 자, 그러면 자, 최하위 비트들끼리 1, 0. 그다음은 1, 1, 0, 1, 0, 0이에요. 그러면 자, 1, 0과 0의 연산이죠. 그렇죠? 캐리 0이니까. 그러면 얘네들 할 때 썸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고 캐리는 0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 캐리가 여기를 연결되니까 여기에 0이 되는 거죠? 110이야.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썸은 0이 나와야겠죠. 캐리가 1이 발생해야 되지 대신에. 그래서 여기 캐리가 1이 되고 0, 1, 1이니까 다시 썸은 0, 캐리는 1이 돼요. 0, 1이 돼. 그래서 여기 1이 되고 여기 썸은 1이 되고 캐리는 0이겠죠. 그래서 캐리 0, 썸 1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플 형태지. 아래쪽에서 이 캐리가 계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풀 애더가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릿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배로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캐리 루거헤드 이렇게 써요. 캐리 올림수 미리 보기 가상기인가 아마 그렇게 한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캐리만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사실 그 전 비트에서의 계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그거를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6.11절에서 나오는구나. 8장이 아니라 여기 써 있죠. 6.11절에서 캐리 루거헤드를 우리가 배우면 시간 전략이 된다. 그래서 지금 수행되는 과정에서 뭐 덧셈에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각 게이트의 지연 시간을 2 나노세컨드로 봐요. 그러면 풀 애더에서 우리가 계산하는데 총 몇 시간 얼마나 걸리느냐? 6 나노세컨드 걸린대.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풀 애더를 이렇게 그렸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첫 번째 계산이 되고 두 번째 계산되고 그 결과가 여기 OR 게이트에서 세 번째 계산이 돼요. 각 게이트의 딜레이 타임이 2 나노세컨드라고 한다면 여기서 2 나노세컨드, 여기서 2 나노세컨드, 여기서 2 나노세컨드, 총 6 나노세컨드의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총 6 나노세컨드의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이해되죠? 자, 근데 이거가 끝이 아니지. 6 나노세컨드를 6 나노세컨드에 걸리는 거는 한 비트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총 우리가 방금 전에 계산한 것처럼 4비트가 있으면 거기에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24 나노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 나노세컨드에 걸리는 주 이유는 캐리가 계산되는 걸 기다려야 다음 단계의 캐리가 그러니까 풀 애더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우리가 6.11절에서 배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11절이 가기 전까지는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겠죠? 자, 다음 나오는데 요거 중요해요. 자, 뭐, 그러니까 앞에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려워. 헷갈려, 그리고. 자, 봅시다. 디코더라는 게 있어요. 디코더. 자, 디코더라는 거는 여기 쓰여져 있듯이 해독기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 잘 잡아. A와 B의 입력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지금 얘가 가질 수 있는 입력 조합이 00, 01, 1 아니 00 자꾸 카노프에 익숙해져 갖고 00, 01, 10, 11 이렇게 총 4개의 조합이 있는 거죠. 자, 이 4개의 조합에 해당되는 핀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야. 그렇죠? 4개 중에 하나의 핀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력 값에 따라서 이게 지금 2개니까 여기는 총 4개가 나온 거고 만약에 3개가 있으면 총 8개의 입력 조합이 생기겠죠. 출력들 중에 하나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뭐 00에 입력을 넣으면은 D0라는 요 핀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D0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내가 지정해 주면 돼. 뭐 가령 뭐 노래가 뭐 1번부터 4번 트랙이 있다. 그러면 내가 1번 노래를 플레이하고 싶다. 그럼 00을 넣으면은 1번 노래가 나오고 01을 넣으면은 2번 노래가 D1이 선택되면서 나오고 그다음에 3번 노래, 4번 노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디코더라고 얘기를 해요. 자, 디코더가 있고 요 반대의 역할을 하는 엔코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 그리고 뒤에 멀티플렉스라는 게 나오는데 멀티플렉스도 얘랑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달라요. 그리고 멀티플렉스의 또 반대 역할을 하는 디멀티플렉스가 있어.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념을 되게 잘 잡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디코더가 뭔지 엔코더가 뭔지 막 헷갈려 버려요. 입력이 2개가 들어가서 4개가 나오는 건지 4개가 들어가서 2개가 나오는 건지. 엔코더는 4개가 들어가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코더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디코더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진리표가 그려져요. 핀을 하나만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 00인 경우에는 D0만 선택해야 되니까 얘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거예요. 01인 경우에는 자 D1만 선택되면 되고 1, 0인 경우에는 D2 그다음에 1, 1인 경우에는 D3가 선택이 되면 돼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진리표가 나왔으니까 부호람 수식을 유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카노프역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입력해서 들어갈 게 없으니까 얘에 대한 부호람 수식 뭐 A 프라임, B 프라임, 그렇지? 그래서 A 프라임, B 프라임. D1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A 프라임,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우리가 부호람 수식이 생겼으니까 일단 뭐 해야 돼? 이제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주면 되죠. 자, 요거 잘 기억하고 보면은 자, 이게 지금 A와 B의 입력이 들어가고 자, 아까 A 프라임, B 프라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를 낫 게이트를 거쳐서 A 프라임, B를 낫 게이트를 거쳐서 B 프라임 만들어주고 그거를 엔드 게이트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엔드 게이트가 있고 여기에 자 A의 입력이 이렇게 낫 게이트를 거쳐서 여기 A 프라임으로 들어가죠. B의 입력이 지금 이 낫 게이트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D0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일단 D0에 대한 회로 설계가 됐죠. D1 같은 경우는 A 프라임 B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A 프라임 그리고 B가 그려져요. 그 다음 자 D2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지금 너무 복잡하다. A가 이렇게 들어가고 B 프라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줬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A와 B가 이렇게 쭉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나면 D3에 대한 회로 구성이 되죠. 자, 이게 디코더예요. 디코더는 어떻게 생겼다? 일단 입력의 개수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2의 n승 입력이 n개라고 한다면 입력 변수가 n개라고 한다면 2의 n승개만큼의 우리가 이렇게 핀이 있는 거고 출력 핀이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디코더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디코더가 하는 역할을 봅시다. 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4개 층의 4층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서 현재 층을 가리키는 램프를 켜주는 회로를 구성하라. 자, 이렇게 그냥 딱 던져졌을 때, 아, 이거를 디코더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나면 참 좋겠지. 자, 요게 이제 디코더를 얘기하는 거고, 자, 현재 층을 가리키는 거여야 돼요. 하나만 켜져야겠지, 그렇죠? 여러 개의 조합 중에 하나만 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제 디코더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자, 회로의 입력으로는 각 층을 가리키는 자 2비트 이진수, 자 00이면 지하, 그다음에 01이면 1층, 10이면 11이면 뭐 1, 2, 3층으로 된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자 입력 신호가 여기 00이면 D0가 선택이 되어서 자 지하 1층. 뭐야 도대체? 그리고 0, 1이면 자, D1이 되어서 1층, 그 다음에 2층, 3층의 램프가 켜지도록. 0, 0일 때 D0가 1이 되면 이게 하이 볼테이지를 만들어서 B라는 이 버튼에 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고, 0, 1이면 여기가 1의 값을 가져서 얘에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 0이면 얘가 1의 값을 가져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디코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방금은 이 입력 2개짜리 디코더예요. 입력 2개짜리 디코더고 이제 입력이 3개라고 한다면 총 8개의 조합이 있는 거고 그러면 출력 8개의 핀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출력 0000일 때는 자 D0, 그다음에 D1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핀만 1의 값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각 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쓰기 나름이에요. 방금 전처럼 이제 우리가 램프를 켜주는 거냐 아니면 뭐 노래를 틀어주는 거냐 그거는 이제 뭐 그 뒷단에서 할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떤 입력 조합이 들어갔을 때 디코더의 출력 핀 중에서 어떤 거 하나만 선택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진리표 나왔고 회로 그려야겠지? 얘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그치? 간략화가 더 이상 필요 없는 형태예요. 그렇죠? 뭐 더하기 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뭐 간략화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하나의 항만 있으니까 간략화는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D0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보면은 A라는 입력이 낫 게이트를 거쳐서 A 프라임, B라는 입력이 여기 또 낫 게이트를 거쳐서 여기 B 프라임, 그리고 마찬가지로 C 프라임 이런 식으로 D0가 000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001에 해당되는 거, 111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서 111에 해당되는 이런 내부 회로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디코더를 보는데 디코더에 핀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자, 지금 이런 디코더를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핀 하나 더 추가된 거겠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총 8개의 뭐 D0부터 D7까지 총 8개의 아웃풋 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안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 뭐 0번부터 7번까지 노래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노래 안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이 구조를 보면 적어도 노래를 하나는 계속 틀어야겠지. 그렇죠? 노래를 안 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죠. 지금 이 구조에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enable 신호를 만들었어요. enable 신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디코더를 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꺼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켜주는 것도 있겠지. 끄거나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enable 신호가 0이면 활성 상태야. 활성화 상태라는 거는 이 디코더가 켜져 있다는 얘기예요. enable 신호가 1인 경우는 비활성 상태예요. 자, 이때는 이 디코더가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 때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는 경우예요. 근데 좀 특이하지. 보통 켜려면 1을 넣어야 되고 끄려면 0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enable 신호가 0일 때
활성 상태. 다시 말하면 디코더가 켜지는 거고 이네이블 신호가 1일 때 비활성 상태. 이게 디코더가 오프 상태가 된다는 건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얘기를 하면은 액티브 로우라 그래요. 여기 써 있듯이 0일 때 액티브 상태가 된다는 활성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액티브 로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지금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얘가 켜져 있는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켜지게 만드는 상태가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안정된 신호는 0이 훨씬 더 안정된 신호예요. 1이라는 신호는 내가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신호를 넣어줘야겠죠. 혹은 만들어줘야겠지. 이 만들 때 뭐 노이즈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신호의 간섭이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1이 완전한 1이 아닐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얘가 켜져서 동작하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한 거고 꺼지는 거는 뭐 가끔가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를 하기 위해서 안정된 신호를 넣는 거예요. 0은 얘가 그냥 끊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신호로 나타나요. 그래서 자, 0일 때를 켜지게 만드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액티브 로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자, 이네이블 신호가 0인 경우에, 그렇죠? 이네이블 신호가 0인 경우에 00, 01, 10, 11의 총 4개의 입력 조합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어디였어? D0부터 D1, D2, D3 이렇게 값이 나타나요. 지금 얘는 지금 출력단도 지금 0을 갖다가 액티브 상태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야. 여기서 X가 뭘 뜻할까? Don't care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Don't care가 여기서 나와요. 자, 1인 경우에는 디코더가 꺼져 있기 때문에 A와 B가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때는 디코더 꺼져 있고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액티브 로우 상태다 혹은 0일 때 활성화가 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enable 신호의 위에다가 이렇게 바를 붙여요.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액티브 로우 상태로 보면 돼요. 0일 때 활성화가 된다. 1일 때 꺼진다 라고 보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건데 지금 이게 좀 어색하죠? 어떻게 하면 돼? 출력단에다가 버블 하나 더 붙여주면 돼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렇죠? 여기가 지금 1의 출력이 이렇게, 그러니까 0, 0, 0일 때 1의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요 안에다가 버블 하나 붙여주면은 그러면 1이 0으로 되겠지? 그렇죠? 0, 0, 0일 때 0의 값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출력단에 버블이 붙었지. 그러면 이때는 뭐다? 자, 출력 핀의 아웃풋이 0일 때 어떤 그러니까 이 핀이 선택되는 경우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enable 신호가 여기 이렇게 있죠? enable 신호가 추가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자, D0에 대해서 보면은 얘를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카노프레임을 그려줘야겠죠? 그렇죠? 자, enable 신호가 있고 여기 A, B가 있어요. 0, 1의 값이 있지? 그리고 0, 0, 0, 1, 1, 1, 1, 0으로 그래요. 자, 0에 0, 0. 0에 0, 0이면은 지금 D0를 봤을 때 0이지. 0에 0, 1이면은 1. 그다음에 1, 1일 때 1, 1. 그다음에 여기에 1 때는 동키어에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하나 묶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D0에 대한 거고
묶으면은 enable은 0에서 1로 바뀌었으니까 버리고 지금 a 프라임 아니네 a a도 버려야 되지. a도 버려야 되고 b만 남네. 요거에 해당되는 게 b고 얘에 해당되는 게 a. 그렇죠? a 플러스 b가 나오는 게 지금 여기 d0에 해당되는 산업품의 이 최종 결과겠네요. 자, a 플러스 b가 나와야 되잖아요. d0가. 그렇죠? a 플러스 b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되면 a 프라임 곱하기 b 프라임의 전체의 프라임이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보면은 자, 여기 a가 프라임을 거쳐서 여기가 a 프라임이 되죠. 그렇죠? b는 마찬가지로 프라임을 거쳐서 여기 b 프라임이 되게 되죠. 그리고 enable 신호는 지금 얘네들을 켜주기 위한 역할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낸드 게이트가 유니버설 게이트, 범용 게이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낸드 게이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서 a 플러스 b의 형태를 이렇게 낸드 게이트 형태로 바꿔준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자, 봅시다. 하나 더. 디코더가 있어요. 디코더가 있는데 enable 신호가 들어가는 쪽에 이렇게 버블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자, 액티브 로우 상태에서 이 enable 혹은 이제 액티브 그러니까 0이 들어갔을 때 액티브 상태가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지금 낸드 게이트로 지금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버블이 붙어 있는 형태로 또 표현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enable 신호가 있는 디코더인데 enable 신호가 1인 경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입력값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값을 갖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0의 값이 아니라 1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이것이 선택되지 않는 거였죠. 그렇죠? 0의 값을 선택되는 그런 경우를 본다면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는 자, enable 신호가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아예 꺼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enable 신호가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얘네가 꺼져 있는 상태의 신호를 나타내요. 나머지 enable 신호가 active low 상태로 들어가는 요 구간에서는 자, 0인 경우에는 첫 번째 그러니까 D0가 선택되고 0, 1인 경우에는 D1 그다음에 이때는 D3, D2 그다음에 여기는 D3가 선택되는 이런 경우가 그려지면 돼요. 이해돼요? 저게 다들 뭐 충격에 휩싸인 것 같은. 자, 봅시다. 자, 그러니까 입력이 2개짜리가 됐을 때 4개짜리의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2 곱하기 4 디코더라고 얘기를 해요. 입력이 3개가 들어가서 출력 핀 8개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경우를 우리가 3x8 디코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4x16짜리 디코더를 구성하는데 조건이 이거예요. 2개의 3x8짜리 디코더를 이용해서 4x16짜리 디코더를 구성해 봐라. 그러면 일단 여기서 뜻하는 게 뭐냐면 입력은 4개여야 돼. 4x16이 디코더라는 거는 입력이 4개여야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출력의 총 개수는 16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A, B, C, D라고 하는 입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출력이 총 16개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4x16짜리 디코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3x8짜리 디코더 2개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만 선택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 A, B, C는 공유를 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A, B, C의 입력이 들어가. 지금 여기 B, C, D로 했구나. B, C, D의 입력이 들어가고 여기도 B, C, D의 입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000인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000인 경우에 얘가 선택될 거냐, 얘가 선택될 거냐를 나눠야겠지.
000인 경우에 A가 0이면 얘가 선택되고 A가 1이면 not 게이트를 거쳐서 얘가 선택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A가 0이 그러니까 A 콜 0이고 B 0이고 C 0이고 D 0인 경우에는 자, 얘가 선택되는 거겠죠. A가 0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쓰고 있냐? A, B, C, D라고 한다면 자, 0인 경우에는 0, 0, 0이면 D 제로가 선택되는데 A가 1인 경우에는 0, 0, 0이면 자, 여기 있는 D 8이 선택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어떤 디코더를 그러니까 1번 디코더가 있고 2번 디코더가 있을 때 어떤 디코더를 선택할지를 A가 결정하고 8개의 핀 중에서 어떤 핀을 선택할지는 B, C, D가 선택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요거가 3x8짜리 2개를 가지고 4x16짜리 디코더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뭐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하나만 더,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네, 너무 지치지 말고. 학생들이 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참 수업하기가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네. 다들 언제 끝내나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자 봅시다. 디코더를 이용하여 SOP 표현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ABC라고 하는 총 입력 3개가 있고 입력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1, 3, 4, 6을 선택하라는 거야. 부호함수식을 얘기할 때 1, 3, 4, 6이라고 하는 거는 0, 0, 0 이게 0번, 1번, 2번, 3번이니까 자, 1번, 4, 5, 6, 7 그러면 지금 1번, 3번, 4번, 6번이 선택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네요. 얘가 D0에 해당되는 거 D1, D2, D3, D4, D5, D6, D7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D3와 D1, D4, D6에 해당되는 요 핀들만 골라서 덧셈으로 묶어주면 SOP 표현이 되겠네. 지금 보면은 자 얘를 그러니까 D1이 1이 되는 경우, 얘가 1이 되는 경우, 얘가 1이 되는 경우, 얘가 1이 되는 경우로 생각한다면 각각이 뜻하는 게 뭐예요? D1에 해당되는 부호함수식이 D1에 해당되는 부호함수식이 A', B', C지. A', B', C. 그다음에 D3에 해당되는 부호함수식이 A', B, C에 해당되면 되겠죠. 그렇죠? D3. A', B, C에 해당되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다 표현했을 때 우리가 SOP 표현이 뭐예요? 얘네들 곱으로 표현된 거를 나중에 덧셈으로만 묶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D1, D3, D4, D6가 나타내는 게 이와 같은 곱셈식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자, 그거를 여기 이렇게 정리해놨어. 응? 정리해놨어. 지금 D0부터 D7까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이 출력 결과 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만, 아니, 얘 아니지. 원하는 것들만 골라내서 OR 게이트로 묶어주면 SOP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좀 어렵지.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디코더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와도 저거는 디코더만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근데 요 다음 장을 딱 보면은 엔코더가 나와. 그래서 엔코더는 내 생긴 게 좀 다르긴 해요. 이렇게 여러 개의 그러니까 반대잖아. 더 할 건 아니야. 그냥 다음 시간에 이런 걸 배운다고 하는 거야. 끝날 거니까 저기 뭐 걱정하지 말고. 자, 어떤 거냐면은 지금 디코더는 내가 이렇게 뭐 총 4개 혹은 3개의 입력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선택되는 하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반대예요. 내가 얘를 선택하면은 얘에 해당되는 이것의 조합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는 A, B, C가 있을 때 0, 0, 0이면 D0라는 핀이 선택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 엔코더는 반대예요. D0라는 핀을 내가 선택했어.
그러면 ABC가 000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엔코더예요. 그리고 자, 엔코더 하고 나면 뭘 하냐면 자, 겁주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레이 코드 컴퍼레이터 됐고 목스 어디냐? 여기 있다. 예. 자, 이제 얘랑 비슷한,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배웠던 디코더, 엔코더와 비슷한 게 여기 6.9에 나오는 그러니까 멀티플렉서 어디였어? 멀티플렉서예요. 멀티플렉서는 데이터 선택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입력 중에서 자, 어떤 스위치를 누를지를 이 선택 신호로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입력 신호가 출력으로 전달되는 거야. 내가 이 선택 신호를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기 입력 1, 입력 2, 입력 3, 입력 4 중에 하나가 출력으로 전달되는 것이 멀티플렉서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먹스라는 거고 디먹스라는 게 있어요. 멀티플렉스의 반대 기능을 하는 건데 자, 멀티플렉스와 디멀티플렉스는 디코더, 엔코더랑 다른 게 선택 신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멀티플렉서가 디코더 있고 디멀티플렉서 같은 경우는 자, 입력이 하나가 들어갔을 때 그 입력이 어떤 선택 신호에 따라서 자, 여기 여러 개의 출력 중에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입력단에 여러 개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선택 신호에 따라서 그게 출력 하나로 나오는 거잖아. 입력은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그 입력이 여러 개의 핀 중에 어디로 갈 거냐를 정해주는 게 디멀티플렉서예요. 자, 그래서 요 어떤 특징 혹은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디코더, 엔코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가 굉장히 헷갈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디코더, 엔코더와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가 다른 거는 선택 신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이 선택 신호에 따라서 어떤 핀이 선택될 건지가 결정되는 게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 그리고 선택 신호가 없는 경우가 디코더, 엔코더. 알겠죠? 이것만 잘 일단 기억하고 있읍시다.